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이민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종우 교수님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바탕으로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총이치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이치란 무치약, 즉 자연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의 그 환자의 발음, 저작 기능 및 심미 기능을 인공 대치물로 회복시켜주는 보철물의 일종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치약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을 보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머리 파트, 왁스 덴처 제작 단계, 두 번째는 세컨드 파트, 레진 덴처 제작 단계입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제작을 하는 이유는 보다 높은 만족도의 총이치 제작을 위해서인데요. 왁스 덴처는 초입니다. 초. 그래서 환자 구강 내에 시적시켜 본 후 이상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개선이 됩니다. 1차로 이제 수정 보완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환자가 오케이 하면 이제 단단한 수지 위치로 바꿔주면은 보다 만족도 높은 총이치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나비치 제작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예비 모형 제작을 위해서 환자가 치료실로 내원을 합니다. 총이치를 제작해야 한다고 판단이 된 경우 기성 트레이를 통해 예비 인상을 체득합니다. 이 체득된 예비 인상에서 석고를 부어서 예비 모형을 얻게 되고 이 예비 모형을 기공실에 보내면 기공실에서 이 예비 모형으로부터 개인 트레이를 제작 가능합니다. 개인 트레이를 만드는 게 총이치 제작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이치 환자들은 무치약 환자이므로 유전 기지력을 얻을 곳이 치아가 아닌 잇몸뿐입니다. 그래서 그 변연 형상을 정확히 체득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기성 트레이로는 정확한 인상 체득이 어려우므로 그 환자에 맞는 그 개개인의 구강 트레이로 정확한 인상을 체득하는 것이 즉 총이치 보철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서 치료실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치료실에서 본 인상 재료를 넣고 본 인상을 체득하게 되는데요. 이때 개인 트레이와 본 인상 재료가 잘 접착되도록 본딩 어디시브를 발라줍니다. 본 인상은 final impression이라고도 하고 최종 인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최종 인상을 체득을 해서 이제 모형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박싱 메소드입니다. 이 마스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종 인상에 한 끝에서 한 3, 4mm 정도 아래에 유틸리티 왁스를 알코올 램프로 이제 연화시켜서 띠를 둘러준 후 달군 조각도로 석고를 부어도 새지 않을 만큼 이제 잘 부착시켜 줍니다. 왁스를 이제 붙여서 녹여줍니다. 그 다음에 파라핀 왁스 그 베이스 플레이터 그거를 이렇게 둘러서 가벽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재료도 아낄 수 있고 적당한 높이의 그 마스터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치상 후연 폐쇄를 하는데요. 상악 구강 내 그 진공음압에 의한 상악 의치 탈락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후연 폐쇄 작업을 하고 이제 기초상을 제작합니다. 기초상은 최종 의치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상을 토대로 왁스가 레진으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잔존 치아가 있던 치조골 재현을 위한 교합제를 제작합니다. 교합제는 인공 치아가 심어지는 부분입니다. 왁스를 돌돌 말아서 만들어서 써도 되고
일반 회사에서 판매하는 그런 기성 교합제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교합제까지 제작을 다 하면 다시 치료실로 보내서 교합 관계 기록, 악골 관계 기록 이런 것들을 교합기에 끼워서 기록을 합니다. 이때 정준선, 상순선, 하순선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공치 배열을 합니다. 규격과 색상, 나이, 성별 등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배열을 하는데요. 보통 기공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정석인 상악법으로 많이 배열한다고 합니다. 상악법이란 상악 6전치, 하악 6전치, 상악 9치, 하악 9치 순서로 배열하는 것인데요. 이 하악 9치를 배열할 때는 제일 먼저 상악 제1대구치의 기능치하를 이제 제일 먼저 배열을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자리매꿈 역할인 제1소구치를 배열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치은을 형성하고 자연스러운 그 형태를 묘사해서 환자에게 시적을 시켜봅니다. 이때 너무 무리해서 완성도 있게 그 형태 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에 나비치 시적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인공치를 배열해야 하고 그러면은 이 치은 형성해 놨던 거랑 이 자연 형태 묘사해 놨던 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오케이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오케이 돼서 나중에 레진 덴처를 만들었을 때 해도 됩니다. 아무튼 시작을 시켜보고 이제 통과가 되면은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는 왁스 덴처라는 이 약한 기능으로 연결하기에는 약한 이 덴처를 레진으로 대체해주는 과정입니다. 먼저 교합기에서 나비치 모형을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메모를 준비합니다. 이때 상악, 하악, 플라스크를 구분하고 이게 사이즈가 맞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일단 상악과 하악, 플라스크를 구분하는 방법은 상악은 플랫 모양이고 하악은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그 모양입니다. 그 상함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비치 모형을 5분 동안 물에 이제 물에 담가둡니다. 이런 과정이 지금 다 메몰 과정입니다. 메몰 전 과정입니다. 그리고 물에 5분 동안 놔둘 때 하함에는 바세린을 도포합니다. 이때 너무 두껍게 바르지 않고 적당히 윤활제 역할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섞고 분리를 할 때 아주 잘 됩니다. 그 다음 1차 메몰인데요. 일반 플라스터를 부어줍니다. 근데 부어주기 전에 그 상함과 치아의 나비치 모형 교합면이 6mm 정도 떨어지려면 내가 석고를 얼마큼 부어야 하는지 확인 후 하함에 석고를 부어줍니다. 이때 부어주고 나비치 모형을 올릴 때 하함과 수평이 되도록 놓아주고요. 삐져나온 석고들은 바깥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언더컷이 없도록 메모를 해줍니다. 왜 언더컷이 없도록 메모를 해야 하냐면 상함과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위에 상함을 얹어야 되니까 하함의 가장자리에는 석고를 이제 닦아줘야 합니다. 네, 그 다음 어느 정도 굳었으면은 석고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근데 이때 도포할 때 그냥 석고 부분에만 분리제를 도포하면 되고요. 어차피 왁스 부분은 녹을 거니까 안 바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2차 메몰입니다. 2차 메몰은 상함을 연결 후에 인공치아 부분에 기포 안 생기도록 석고를 손으로 잘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고를 그 교합면까지 부어주고요. 인공치의 절단면, 교합면을 그 손으로 닦아서 노출시켜줍니다. 왜냐면은 그 3차 메몰로 경석고를 부어줄 텐데
이 경속고와 이 교합면이랑 절단면이 만나서 잘 고정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 레진 전입 시 압력으로 인해 인공치 배열이 이제 흐트러질 수도 있어서 경속고로 딱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석고 분리제를 발라주고 경석고를 부어줍니다. 네. 이렇게 석고 분리제를 또 바르는 이유는 3차, 이렇게 1, 2차, 1, 2, 3차로 메모를 하는 이유는 기포 발생을 막기도 위해서고 석고 분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왜 3차에서만 경석고를 쓰느냐? 이것은 경석고가 너무 하드하기 때문에 디플라스킹 할 때 어려워지고 또 비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경석고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1, 2차에서는 일반 플라스터를 부어주고 3차에서만 경석고를 부어줍니다. 그 다음 뚜껑을 닫고 눌러주면서 과잉의 석고를 빼줍니다. 그리고 클램프에 넣어서 경화시키는데 이때 석고 팽창 방지를 위해 클램프에 넣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매몰 과정을 다 설명한 것인데요. 그 뒤로는 이제 레진 전입을 하고 함 분리, 교합기 재부착, 그리고 선택 삭제, 위치에서의 모형 제거, 그리고 다듬질과 연마하고 완성 이렇게 되는데 뒤에 가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프리머리 파트 왁스 덴처입니다. 네, 앞에서 말했다시피 환자분이 이제 치료실에 내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이제 총이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치료 계획을 할 것인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네,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 이렇게 기성 트레이가 있습니다. 각 환자가 만약에 입이 작다면 제일 작은 트레이로 할 것이고요. 그래서 기성 트레이를 이용해서 무치약 상태의 그 예비 인상을 체득합니다. 여기에 석고를 부어준 것이 예비 석고 모형입니다. 네, 이렇게 예비 모형으로부터 저희 기공실에서는 개인 트레이를 제작할 수 있는데요. 역시 앞에서 말했다시피 유전 기지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잇몸뿐인 무치약 환자들은 이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서 보다 정확한 인상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술 안쪽과 잇몸 제일 위쪽의 그 변형 부분까지 정확하게 체득해내야 보다 만족도 높은 총이치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개인 트레이에 본인상 재료를 넣고 이때 넣을 때 본딩 어디시브 발라줘서 잘 접착되도록 해서 마지막 최종 인상을 체득해내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상악과 하악의 최종 인상, 파이널 임프레션이라고도 하죠. 이게 체득이 되었습니다. 이 체득된 인상을 박싱 메소드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제 마스터 모델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 인덱스 형성은 제가 알기로는 인공치 배열 후에 그 석고 모형이 이제 그 메모를 해서 온성을 할 때 석고 모형이 이제 부서지니까 다시 이제 원래 부서지면 안 되는데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교합 기록을 미리 체크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알게 되면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박싱 메소드를 통해 그 최종 모형을 체득을 했고 그 다음은 의치상 후연 폐쇄 작업을 합니다. 상악 구강 내에 그 진공음압에 의한 상악 의치 탈락 빈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초상을 제작합니다. 최종 의치상과 동일한 기초상. 이 기초상을 토대로 왁스가 레진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최종 의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존 치아가 있던 치족을 재현할 교합제를 제작합니다. 다시 치료실로 보내서 인공치 배열 전에 교합 관계 기록, 악골 관계 기록 등을 합니다. 여기 중간에 수직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이 정중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치료실로 보내서 교합기에 장착을 합니다. 이 교합기는 환자의 그 악골 관계를 모방해주는 그런 총이치 제작 과정에서 필수적인 치과 기구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부착을 해놓고 교합기 조정을 하고 인공치 배열을 합니다. 네, 이렇게 상악 중절치부터 이렇게 상악 6전치, 하악 6전치, 상악 9치, 하악 9치 이렇게 배열하는 것이 상악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인공 치아는 뿌리가 없이 이 레진에 왁스에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뿌리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조각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연 형태를 묘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완료된 나비치를 이제 시적을 시켜봅니다. 시적을 시켜서 환자분이 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수정할 것이 있다면 수정을 하고 그리고 2차로 이제 교합기에 다시 올려놨다가 교합을 보고 이제 교합기에서 빼서 이 부분, 이 석고 모형과 이 나비치 이것을 물에 5분 동안 담궈줘야 합니다. 매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컨더리 파트. 네, 레진 덴처입니다. 매몰에 이용되는 상하 플라스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요 동그란 금색이 디스크입니다. 요것은 하함에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 디스크가 없다면은 석고 분리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중에 석고 분리를 할 때 여기 부분을 우레탄 망치로 살살 쳐서 석고를 빼냅니다. 그리고 요 상함과 하함의 플라스크가 다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상악은 이렇게 플랫 모양이고 하악은 뒤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이런 모양을 하고 모양이 아니라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매몰 1단계입니다. 매몰 전에 나비치를 5분 정도 물에 침수시킵니다. 그 다음 침수하는 동안 요 하함에 윤활제 역할을 할 정도의 양만 바세린을 도포해줍니다. 이것은 나중에 석고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이 석고를 붓기 전에 여기 하함과 상함을 끼워서 이 나비치를 안에 넣어 봅니다. 이 나비치의 그 교합면과 상함의 그 높이가 6mm는 차이가 나야 합니다. 이거는 경석고의 양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경석고가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경석고가 좀 더 조직이 치밀해서 하드하기 때문에 나중에 깰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mm 정도가 되려면은 6mm 정도가 떨어지려면은 내가 하함에 석고를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 먼저 체크를 해주고 이제 석고를 부어줍니다. 그 다음 모형을 이렇게 얹어서 이 하함의 요 수평면과 이렇게 일직선을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석고 모형을 놓아줍니다. 그 다음 오버된 석고는 이제 바깥으로 긁어서 빼주고
언더컷이 없도록 이제 메워줍니다. 이때 언더컷이 있으면은 상함과 하함의 분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 경화된 후엔 석고 분리제를 석고에만 바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왁스는 다 녹아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굳이 바르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함을 연결하기 전에 그 하함의 겉에 부분에 석고가 묻지 않도록 이제 잘 닦아주고 상함을 연결한 후에 인공치아 부분에 먼저 기포가 안 생기도록 석고를 손으로 구석구석 잘 발라줍니다. 그러고 석고 푸어링을 해줍니다. 그 다음 절단면과 교합면을 손으로 닦아 노출시킵니다. 이렇게 노출시키는 이유는 경석고와 만나서 그 인공치아가 잘 고정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3차가 지나서 레진 전입 시에 압력으로 인해 인공치 배열이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석고가 딱 인공치아를 잡아줘야 합니다. 네, 이제 석고 분리제를 또 도포를 해주고 경석고를 부어줍니다. 이것이 3차 메몰입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메몰을 하는 이유는 기포 발생 방지도 있고 석고 분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뚜껑을 닫고 눌러주면서 과잉의 석고를 빼줍니다. 그리고 클램프에 넣어서 경화를 유도합니다. 클램프에 넣는 이유는 석고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을 왁스를 녹이기 위해서 이제 보일 아웃을 해주는데요. 상함, 하함을 이제 분리한 후에 왁스를 깨끗이 이제 뜨거운 물로 보일 아웃 해줍니다. 이 왁스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레진 전입 후에 그 왁스가 있던 자리에 빈틈이 생겨서 총이치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왁스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주는데요. 이때 레진 분리를 도포를 해주실 때 여기 석고 부분에는 슥슥 다 발라주셔도 됩니다. 근데 인공치에는 절대 레진 분리제를 바르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레진 분리제가 만약에 인공치에 들어가서 나중에 뭐 뗄 때는 잘 붙어 나왔다 하더라도 환자가 저작 기능을 할 때 인공치가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레진으로부터. 그러므로 치아 부분은 조심스럽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레진 분리제는 적당히 웜된 상태에서 발라줘야지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레진 분리제가 잘 발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말려주고요. 그 다음에 레진을 계량해서 혼합한 다음에 인공치아 쪽에 인절미 상태로 이렇게 롤링해서 넣어줍니다. 스티키 상태로 넣으면 안되고 꼭 인절미 상태를 합니다. 여기 레진에서는 뭐 자가중합이나 열중합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열중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레진을 넣는 방법으로도 언더패킹과 오버패킹이 있습니다. 언더패킹은 조금씩 넣어주면서 모자른 부분 또 넣고 또 모자른 부분 넣고 하는 거고, 오버패킹은 한 번에 많이 넣어서 3차 시합을 거쳐서 이제 오버된 부분을 빼내주는 방법입니다. 오버패킹이 현재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드에 수지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프레스에 넣고 50, 100, 150파운드 순서로 오버된 레진을 제거합니다. 이때 여기 부분에 셀로판지를 깔고 하면은 깔끔하게 레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레진을 뺀다 하더라도 교합이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딱 맞게 빼지는 못하니까요. 그 다음 클램프에 장착해서 마지막 시합 압력과 똑같은 압력으로 중압을 해서 이제 큐어링 해줍니다.
이때 마지막 시합 압력이랑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은 그 팽창이 돼가지고 기포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막아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 끓는 물에서 온성하고요. 그 다음은 디플라스킹 과정입니다. 이 디플라스킹은 말 그대로 매몰제만 제거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섞고 모형은 부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얼마나 높아졌는지, 교합이 높아졌는지 달라졌는지 교합기에 다시 올려서 교합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통 0.5에서 1m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합기에 재부착 후 선택 삭제를 하게 됩니다. 선택 삭제란 높아진 교합이나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은 선택적으로 이렇게 요 교합지를 물려서 색깔이 칠해진 부분을 깎아내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 모형에서 분리합니다. 주 모형이란 요 레진치 밑에 있는 그 석고를 말하는데요. 요 석고를 석고 가위나 뭐 그런 걸로 부숴서 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연마를 해주고요. 그리고 전용 소독액에 보관을 해서 이제 치료실로 보내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잘 장착이 되면 끝입니다. 부족한 게 많았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urprise for you. Music make you lose control. Music make you lose control. Another thing to bring